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원작, 꼬마 이다의 꽃. 내 가엾은 꽃들이 다 시들었어요. 꼬마 이다가 말했어요. 어제 저녁에는 정말 예뻤는데 지금은 축 늘어졌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다는 소파에 앉아있는 대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다는 그 대학생을 무척 좋아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데다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멋진 그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조그마한 아가씨가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하트, 문을 열 수도 있는 성과 꽃 같은 것들을요. 아주 유쾌한 대학생이었답니다. 꽃들이 오늘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이다는 다시 물으면서 다 시든 꽃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꽃들이 왜 그러는지 아니? 대학생이 말했어요. 꽃들은 어젯밤 무도회에 갔었단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있는 거야. 하지만 꽃들은 춤을 못 춰요. 꼬마이다가 말했어요. 출 수 있어. 밤이 돼서 깜깜해지고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면 꽃들은 즐겁게 뛰어다닌단다. 거의 매일 밤 무도회를 여는 거야.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얘들도 그 무도회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조그만 데이지랑 은방울꽃도 갈 수 있지. 대학생이 대답했어요. 제일 예쁜 꽃들은 어디에서 춤을 춰요? 꼬마이다가 물었어요. 임금님이 여름에 머무는 그 커다란 성의 문 밖에 가끔 간 적 있지? 꽃이 많이 피어있는 예쁜 정원이 있는 곳 말이야. 거기서 빵 조각을 던져주면 너한테 헤엄쳐 오던 백조들도 봤지? 거기에 커다란 무도회장이 있단다. 정말이야. 어제 엄마랑 그 정원에 갔었어요. 하지만 꽃잎은 다 떨어지고 꽃은 하나도 없었어요. 꽃은 어디로 갔어요? 여름에는 아주 많이 봤는데. 꽃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단다. 임금님이랑 신하들이 모두 시내로 들어가면 꽃들은 곧장 정원에서 나와 성으로 들어가서 재밌게 노는 거야. 빨간 맨드라미들은 그 옆에 쭉 늘어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지. 그 애들은 시종들이야. 그리고 다른 꽃들은 모두 들어오면 무도회가 시작된단다. 보라색 제비꽃은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인 척하면서 아가씨 역할을 하는 히아신스랑 크로커스랑 함께 춤을 춰. 튤립과 커다랗고 노란 나리는 나이든 아주머니들이야. 아주머니들은 모두 춤을 예쁘게 추는지 일이 잘 돼가는지 보살피는 일을 한단다. 그럼 꽃들이 임금님의 궁전에서 논다고 뭐라고 그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다가 물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가끔 밤에 늙은 경비들이 오기는 하지.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차고 다니는데 꽃들은 열쇠가 절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커튼 뒤에 숨어 아주 조용히 있으면서 머리만 살짝 내밀고 엿본단다. 여기서 꽃향기가 나는 것 같은데 하고 경비원이 말하기는 하지만 꽃들을 볼 수는 없어. 재밌네요. 꼬마 이다가 말하면서 손뼉을 쳤어요. 그런데 나도 그 꽃들을 볼 수 없어요? 볼 수 있지. 거기 다시 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보거든 그 생각을 하렴. 그럼 보일 거야. 나도 오늘 그랬는데 노란 수선화가 소파에 길게 누워 마치 귀부인처럼 굴고 있더라고. 식물원의 꽃들도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어요? 물론, 대학생은 대답했어요. 꽃들은 원하기만 하면 날 수가 있으니까. 너 빨갛고 노랗고 하얀 예쁜 나비들 본 적 있지? 거의 꽃처럼 보이잖아. 나비들은 사실 꽃이었는데 줄기에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서 마치 날개를 치듯 꽃잎을 펄럭거리며 날아가는 거야. 얌전히 굴면 낮에도 꽃으로 돌아가서 줄기 위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날아다닐 수 있단다. 그러다가 꽃잎이 진짜 날개가 되는 거지. 너도 봤잖아. 그런데 식물원의 꽃들은 임금님의 정원에 가본 적도 없고 밤이 되면 꽃들이 그렇게 재밌게 논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옆집에 사는 식물학 교수님이 몹시 놀랄 거야. 너도 그 교수님 알지? 내가 교수님 정원으로 가서 거기 있는 꽃 중 하나에게 궁전 정원에서 무도회가 열린다고 말해주렴. 그러면 그 꽃이 다른 꽃들에게 다 말할 테고 꽃들은 날아갈 거야. 교수님이 자기 정원으로 왔다가 꽃이 하나도 없는 걸 보게 되면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해 하겠지? 꽃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하고. 그런데 꽃이 어떻게 다른 꽃들에게 이야기해요? 꽃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꽃은 말을 못하지. 대학생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신호를 보낸단다. 바람이 살짝 불면 꽃들이 고개를 까닥이면서 초록 이파리를 흔드는 걸 봤니? 그게 꽃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교수님도 그 신호를 알아볼 수 있어요? 이다가 물었어요. 그럼 알아볼 수 있지. 교수님이 어느 날 아침 정원에 갔는데 커다란 쐐기풀이 이파리로 예쁜 빨간 카네이션에게 신호를 보내더래. 이렇게 말한 거야. 너 정말 예쁘구나. 나는 내가 참 좋아. 하지만 교수님은 그게 아주 마음에 안 들어서 쐐기풀 이파리를 한 대 때렸대. 그게 쐐기풀 손가락이거든. 그랬다가 된통 찔려서 다음부터는 절대로 쐐기풀을 건드리지도 않는다는구나. 재밌어요. 꼬마이다가 말하고 웃었어요. 어린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다니.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관청의 관리 한 사람이 마침 그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아 있다가 말했어요. 관리는 대학생을 아주 못마땅해 했고 대학생이 종이로 기묘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오릴 때마다 투덜거렸지요. 심장을 손에 든 채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남자의 그림, 그 남자는 심장 도둑이었거든요. 이라든가 남편을 자기 코 위에 앉힌 채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마녀 그림 같은 것 말이에요. 관청의 관리는 그런 그림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어린애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다니. 그건 바보 같은 공상이야. 하지만 꼬마 이다는 대학생이 해준 꽃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서 자꾸만 그 생각을 했어요. 밤새 춤을 춘 뒤 너무 피곤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꽃 생각을요. 꽃들은 틀림없이 병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다는 꽃을 가지고 다른 장난감에게로 갔어요. 장난감들은 조그맣고 예쁜 테이블 위에 있었는데 서랍에도 멋진 물건들이 꽉 차 있었답니다. 인형 침대에는 인형 소피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이다는 소피에게 말했어요. 소피, 너 일어나야 해. 오늘 밤은 서랍이 내 침대가 될 거야. 가엾은 꽃이 아파서 내 침대에 뉘어야 하거든.
그러면 다시 건강해질 거야. 그러면서 인형을 집어들었는데 소피는 아주 셀쭉한 얼굴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침대를 빼앗겨서 화가 난 거예요. 이다는 꽃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잘 덮어준 뒤 얌전히 누워있으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차를 한 잔 끓여줄 테고 그걸 마시고 나면 다시 건강해져서 내일 아침에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다는 작은 침대 앞 커튼을 잘 쳐주었어요. 햇빛이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이다는 저녁 내내 대학생이 들려준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 되자 우선 창가에 쳐진 커튼을 들추고 그 뒤쪽을 보았어요. 엄마가 꽂아놓은 예쁜 히아신스와 튤립이 있었거든요. 이다는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너희들 오늘 밤에 무도회 갈 거지? 나 다 알아. 꽃들은 아무 말도 못 들은 척 이파리 하나 움찔하지 않았지만 꼬마 이다도 이제 알 건 다 안답니다. 침대에 누운 이다는 오래 깨어 있으면서 임금님의 성에서 예쁜 꽃들이 춤추는 걸 본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고 생각을 했어요. 내 꽃들도 정말 거기 갈까 하고 생각했지요. 그러다가 이다는 잠이 들었지만 한밤중에 꽃과 대학생 꿈을 꾸고 다시 깨어났어요. 꿈속에서 관청 관리가 이다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면서 대학생을 야단쳤지요. 이다가 누워있는 침실은 아주 조용했어요. 테이블 위에서는 밤 전등이 빛나고 있었고 엄마와 아빠는 잠이 들어 있었어요. 내 꽃들은 아직 소피의 침대에 누워 있을까? 이다는 혼자 물어보았어요. 정말 궁금했거든요. 이다는 몸을 조금 일으켜 약간 열려있는 문 쪽을 넘겨다 봤어요. 거기에 이다의 꽃이랑 다른 장난감들이 있었거든요. 귀를 기울이니 방에서 장난감 피아노 소리가 울려나오는 것 같았는데 여태 들어보지 못한 나지막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이제 꽃들은 모두 저 방에서 춤을 추는 거야 하고 이다는 생각했어요. 아이 참, 정말 보고 싶은데. 하지만 이다는 감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아빠랑 엄마를 깨울 것 같아서요. 꽃들이 이 방으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하고 이다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꽃들은 들어오지 않았고 음악 소리는 여전히 아름답게 계속됐지요. 그 소리가 너무 예뻐서 이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침대에서 살금살금 일어나 나와 가만히 문 쪽으로 가서 장난감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와, 거기는 정말 재밌어 보였어요. 그 방에는 밤 전등이 켜져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아주 환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흘러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는데 꼭 대낮 같았지요. 히아신스와 튤립들이 창가에 화분이 아니라 방 안에 길게 두 줄로 늘어서 있었어요. 화분은 텅 비어 있었고요. 마룻바닥에서는 꽃들이 환한 모양으로 둥글게 서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빙글빙글 돌 때마다 기다란 초록 이파리를 살짝 걷어 올리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피아노 앞에 앉은 건 커다랗고 노란 나리꽃이었어요. 이다는 그 꽃을 지난 여름에 틀림없이 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이 이렇게 말한 걸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아니, 저 꽃은 리나 양을 꼭 닮았잖아. 그랬다가 주변에 웃음거리만 대고 말았지요. 하지만 지금 이다는 길고 노란 나리꽃이 그 아가씨를 꼭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피아노를 칠 때 그 길고 노란 얼굴을 이쪽으로 기웃했다가 금세 저쪽으로 기웃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에 박자를 맞추는 모습도 똑같았답니다. 아무도 이다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다는 커다랗고 파란 크로커스가 장난감들이 놓여 있던 테이블 위에서 깡총깡총 뛰다가 인형 침대로 다가가서 침대 커튼을 옆으로 젖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침대에는 아픈 꽃이 누워 있었지만 얼른 일어나더니 다른 꽃들에게 자기도 함께 춤추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 밝힌 양초를 넣어두는 연기 인형은 아랫입술이 좀 깨졌는데 그래도 벌떡 일어나서 그 예쁜 꽃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어요. 꽃은 이제 다 나았는지 테이블 아래의 꽃들에게로 깡충 뛰어내려갔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지요. 테이블 위에서 또 뭐가 떨어진 것 같았어요. 이다는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그건 사육제 장식 막대기였는데 자기도 일종의 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막대기도 아주 예뻤고 꼭대기에는 관청의 관리처럼 책 넓은 모자를 쓴 조그만 밀랍 인형도 앉아 있었어요. 사육제 막대기는 세 개의 빨간 나무 다리로 다른 꽃들 한가운데서 깡충깡충 뛰고 큰 소리로 발을 굴러댔습니다. 마침 마주르카를 출 때였거든요. 다른 꽃들은 그 춤을 못 춘답니다. 너무 가벼워서 발을 쿵쿵 구를 수가 없었으니까요. 막대기 위에 밀랍 인형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지더니 종이꽃 위를 빙글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린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그건 멍청한 공상이야. 얼굴은 누렇게 뜬 데다 사람 약 올리는 소리만 하는 게 밀랍 인형은 책 넓은 모자를 쓴 관리하고 똑같았어요. 하지만 종이꽃들이 다리를 찰싹찰싹 때리자 관리는 다시 쪼그라들어서 조그만 밀랍 인형으로 되돌아갔지요. 정말 재미있는 광경이었답니다. 꼬마 이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육제 막대기는 계속 춤을 추었고 관리도 함께 춤을 춰야 했는데 그건 키가 커지든 말든 커다랗고 새까만 모자를 쓴 조그맣고 누런 밀랍 인형이 되든 말든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꽃들이 인형을 위해서 상냥한 말을 한마디씩 했어요. 특히 인형 침대에 누워있던 꽃이 그랬지요. 그러자 막대기가 춤을 멈췄어요. 바로 그때 이다의 인형이랑 다른 장난감들이 들어있는 서랍 안에서 요란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기 인형이 테이블 가장자리로 달려가 엎드려서는 애를 쓴 끝에 서랍을 조금 여는데 성공했어요. 소피가 일어나 앉더니 어리둥절한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무도회가 열렸네? 하고 소피가 말했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해준 거야? 나하고 춤추겠어요? 연기 인형이 물었어요. 원참, 나하고 딱 어울리기도 하겠네요. 소피는 등을 휙 돌려버렸어요. 그러고는 서랍 위에 앉아서 꽃들 중 하나가 춤추자면서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소피는 기침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왔지요. 연기 인형은 혼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오는 꽃이 아무도 없자 소피는 서랍에서 바닥으로 곧장 뛰어내렸어요. 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요. 꽃들이 모두 달려와서 소피를 둘러싸고는 아프지 않은지 물었어요. 모두들 친절했는데 특히 소피의 침대에 누워있던 꽃이 그랬어요. 소피는 하나도 아프지 않았고 꽃들은 모두 그 예쁜 침대에 감사하면서 소피에게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달빛 비치는 마루로 소피를 데려가 함께 춤을 추었고 소피를 가운데 두고 동그랗게 원을 그리며 돌았지요.
소피는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침대를 계속 써도 된다고 말했어요. 자기는 서랍 안에 누워 있어도 아무 상관없다면서요. 하지만 꽃들은 말했어요. 정말 고맙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해요. 내일이면 죽을 텐데요, 뭐. 하지만 꼬마 히다에게 이 말은 전해주세요. 우리를 카나리아가 묻혀있는 바깥 정원에 묻어달라고요. 그러면 여름에 다시 피어날 테고 훨씬 아름다워질 거예요. 안 돼요. 죽으면 안 돼. 소피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꽃들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방문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꽃들이 춤을 추며 들어왔어요. 이다는 그 꽃들이 모두 어디에서 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임금님의 성에서 왔을 거예요. 맨 앞에는 머리에 작은 금관을 쓴 아름다운 장미 두 송이가 있었어요. 왕과 왕비였지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흰 제비꽃과 카네이션이 사방에 대고 인사를 하며 들어왔어요. 꽃들은 음악도 연주했어요. 커다란 양귀비와 작약은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완두콩 꼬투리를 불었어요. 파란 초롱꽃과 조그맣고 하얀 스노드롭은 종을 들고 있는 것처럼 딸랑딸랑 소리를 냈고요. 정말 유쾌한 음악이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다른 꽃들이 들어왔는데 모두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파란 제비꽃과 빨간 앵초, 데이지와 은방울꽃이 어울려 춤을 추었지요. 꽃들은 모두 서로서로 입을 맞추었는데 정말 사랑스러운 광경이었답니다. 마침내 꽃들은 잘 자라는 인사를 했어요. 꼬마 이다도 침대로 들어가서 자기가 본 광경을 모두 꿈꾸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난 이다는 곧장 작은 테이블로 가서 꽃들이 아직도 있는지 보았어요. 작은 침대 앞에 커튼을 젖히자 그래요. 모두들 거기 누워 있었지만 완전히 시들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시들었지요. 소피는 어제 눕혀놓은 대로 서랍 안에 얌전히 들어 있었어요. 무척 졸린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전할 말 기억해? 꼬마 이다가 물었어요. 하지만 소피는 멍청한 얼굴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너 미워. 이다가 말했어요. 걔들 모두 너하고 춤춰줬잖아. 그리고 예쁜 새가 그려진 작은 인형 상자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죽은 꽃들을 그 안에 넣었어요. 이만하면 예쁜 관이지? 이다가 말했어요. 나중에 노르웨이에서 사촌들이 오면 너희를 정원에 묻는 걸 도와달라고 할게. 그럼 너희는 여름에 다시 자라서 전보다 훨씬 더 예뻐질 수 있을 거야. 노르웨이 사촌들이란 요나스와 아돌프라는 씩씩한 사내 아이 둘이었어요. 사촌들은 아버지에게서 새 활을 선물 받고 이다에게 보여주려고 가져왔지요. 이다는 사촌들에게 죽은 꽃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꽃을 묻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어요. 사내 아이들은 활을 어깨에 맨 채 앞장섰고 꼬마 이다는 죽은 꽃들이 들어있는 예쁜 상자를 들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깥 정원에 조그만 무덤자리가 파였어요. 이다는 우선 꽃들에게 입을 맞춰준 뒤 상자를 땅속에 넣었어요. 아돌프와 요나스가 무덤 위로 활을 날렸어요. 총이나 대포가 없었으니까요.